네, 반갑습니다. 자, 7월 30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살짝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 올리기 전에 1시간 정도를 제가 에코프로를 좀 나름대로는 단순하지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투자에 참고로만 하시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요. 미리 제가 단서를 여러분께 건다면요. 단서를 미리 이렇게 조건을 말씀드린다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지금은 잡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얼마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2, 4분기 실적이 8월 3일 발표되기 때문에 2023년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23년 12월까지 영업이익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요. 정확하게. 또 전기차 보급률이 지난번에 제가 영상 말씀드릴 때는 한국은 8%, 미국은 7%, 유럽은 10%, 중국은 20% 정도 보급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 12월까지 전기차 글로벌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산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단순하게 제가 그냥 압축을 해서 단순하게만 한번 잡아볼 테니까요. 나중에 12월 달에 가면 또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기 편하게요. 전기차 보급률을 저는 한 10% 정도 일단 잡았습니다. 현재는 제가 보기엔 전기차 보급률이 한 8% 정도 되지 않을까, 글로벌 보급률이. 올 12월 달에는 이 10%가 넘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 보지만 일단은 대략 10% 잡고 현재 기준으로요. 영업이익도 에코프로가 올 12월 달까지 영업이익이 8,600억 정도, 500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한 1조 정도로 잡았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영업이익을요. 제가 왜 영업이익을 잡았냐면요. 순이익을 잡지 않고 왜 영업이익을 잡았냐면은 이 전기차 산업 자체가 지금은 성장하는, 이제 10% 정도도 보급률, 현재 기준은 10% 정도 보급이 아직 안 될 정도로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계속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증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캐파를 늘리게 되면은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물론 여기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또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그 이자도 나가겠지만 그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비해서 순이익은 굉장히 울퉁불퉁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겠다. 공장 증설을 하는 그 자금이 투입이 됐을 때는 순이익이 영업이익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공장 증설하는 하지 않는 분기에 만약에 순이익이 잡히게 되면 또 순이익이 또 갑자기 많이 또 위로 확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겠다 해서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물론 그쪽에는 자기들이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쪽에 자기들이 전문가 쪽들이니까 회사에서는 분석을 하겠죠. 어느 순간 공장 증설을 멈출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30%든 40%든 이렇게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이 아니라 성숙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굳이 공장을 늘려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장 증설은 지금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또 공장을 만들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제가 그래서 기준을 잡은 거고요. 일단 영업이익을 전기차 보급률이 대략 한 10% 정도를 제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8,600억 예상이 되지만 저는 1조 정도 일단 봤습니다. 대략 계산하기 편하게 잡은 겁니다. 자, 1조 정도 잡았을 때 지난번에 153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죠? 얼마 전에. 그때가 시총이 40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멀티로를 잡으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멀티로를 얼마나 잡아야 되느냐. 뭐 70배를 잡아야 되는지 50배를 잡아야 되는지, 지난번에 뭐 저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멀티로를 200까지 잡은 적도 있으니까
그럼 멀티로를 계산한 방법은 뭐 P4 개념도 있지만요. 또 PCI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지 일단 안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냥 지난번에 40조까지 올라왔으니까 시총이 최대 영업의 1조 기준을 잡았을 때 40조까지 올라갔다 보면 대략 퍼 기준으로 좀 잡았습니다. 멀티로를 자체를요. 퍼를 한 40배 정도 받더라고요. 자,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되는데 시총이 40조까지 올라갔다. 그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20% 늘어나게 되면 전기차 보급률이 20% 더블 정도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도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더블이 늘어나야 되니까 2조 정도 되겠죠. 그죠? 그때는 멀티로를 40배를 잡아주느냐 35배를 잡아주느냐 그것도 또 모릅니다. 그건 시장에서 잡아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한 5 정도를 낮췄습니다. 35배를 잡았습니다. 35배를 잡았을 때 대략 시총이 70조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하게 가격으로 계산하면 26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시총 70조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전기차 보급률이 30%가 됐을 때, 제가 30%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30%가 됐을 때 보급률이 영업이익이 2조에서 이제 3조로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멀티로를 대략 한 30배로 잡습니다. 또 5를 제가 내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잡은 거니까 이거는 그때가 또 다릅니다. 그죠?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제 나름대로 대충 기준을 잡은 겁니다. 30배를 잡았을 때 그때는 에코프로 시총이 90조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으로는 대략 338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0% 마의 30%를 넘어서서 40%가 됐을 때 전기차 보급률이 그때는 영업이익이 4조 정도 된다고 보고 단순하게 계산한 겁니다. 그때는 멀티로를 저는 또 5를 낮춰서 25배를 잡았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40%일 때 25배를 잡으니까 대략 영업이익을 100조 정도 영업이익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가격 자체가 37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또 보급률이 50%가 됐을 때는 영업이익이 5조까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때는 펄을 제가 멀티로를 20배를 잡았어요. 저는 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일단은요. 20배 정도 잡았거든요. 그때는 시총이 또 100조가 됩니다. 대략 375만 원. 그래서 40%와 50% 보급률이 됐을 때는 영업이익은 늘어났지만 멀티롤 자체를 낮췄기 때문에 시총은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요 부분이 거의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 보급률이 40% 정도가 거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일단 30%까지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만 30% 이후부터는 보급률이 시총이 좀 이렇게 좀 상승률이 갑자기 툭 떨어지죠. 이때부터는 그죠? 이때부터는 주가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조금씩 멀티를 얼마를 주느냐 또 현재 기준으로 아니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보급률이 몇 프로 됐냐 그건 알 수는 지금 없지만 대략 또 멀티롤 자체를 지난번에 잠깐 보니까 40배까지 줬는데 영업이익을 만약에 8,600억을 잡아버리면요 그때는 40조까지 갔으니까 만약 1조가 나오게 되면 40조보다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에코프로 시총 자체가요. 그렇지만 큰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에코프로의 고점은요. 전기차 보급률이 대략 40%까지 갔을 때는 375만 원 정도까지 시총이 100조 정도 되는 375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 기간 자체가 40%까지 가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릴지는 알 수는 없죠. 그죠? 올해 내년 또 이 보급률을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 대충 알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좀 지켜봐서 보급률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우리가 30%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는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기차 보급률이 30% 정도 왔을 때 그때 주가는 일정 부분 고점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빠져나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끌고 가실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2년, 3년, 1년에 10%씩 만약 보급률이 늘어난다면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1년, 2년, 한 4년 정도 있으면 4년 정도 또는 한 5년 정도 있으면
대략 375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시총이 100조까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해 고점이 40조였었고요. 지금 현재 대충 에코프로가 10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100만 원 기준으로 잡으면은 375만 원이니까 대략 한 3배 정도 또는 4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 400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주식이 지금 현재 한번 급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조금씩 사모아 가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0만 원일 때는 좀 부담스럽지만 이제는 100만 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금요일날 주가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음봉이 한 3개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미 2개는 떨어졌고 나서 제가 3개 떨어지기 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 반등의 폭은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등의 폭이 좀 더 세게 나왔습니다. 저는 반등이 한 5% 정도를 봤거든요. 종가상으로 상승이.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반등이 5% 이상, 10% 이상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보다는 반등이 좀 세게 들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더라도 큰 장대 음봉이 다시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물론 오늘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좀 눌러질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생각보다는 의외로 크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점 매수하실 분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조금 음봉이 나고 눌러지는 시점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씩 물량을 좀 모아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외로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어제 반등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이제는 않습니다. 제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고 또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음봉이 들어오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에코프로 BM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요. 자, 에코프로 BM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같이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코프로 BM을 제가 70만 원을 일단 고점을 보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만 원을. 그렇지만 5년 정도 기다리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70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죠? 자, 지난번 에코프로 BM이 58만 원 갔을 때 얘가 153만 원 갔잖아. 그죠?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375만 원이면은 대략 에코프로 BM은 한 120, 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4, 5년 기다리면. 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은 그거는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나중에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일단 에코프로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놓으면 다른 에코프로 BM도 좀 계산하기 좀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능하면 에코프로로 비싸더라도 신규를 매수하실 분들은 에코프로를 매수하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저점 기준으로 뭐 8만 원, 7만 원 하던 게 불과 작년 9월 달까지만 해도 10만 원까지 내려온 적도 있었고 10만 원, 11만 원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 무려 1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폭발적인 상승은 이제는 그런 상승은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죠? 10배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다. 한 2~3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아니면 좀 심하면 4배 정도까지도 100만 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요. 서너 배까지는 한 4, 5년 더 기다리면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 현재 요 수치로 봤을 때. 자,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AI도, 자, 반도체도요, 이 AI 때문에 일부 성장 동력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대표적인 게 지금 후공정 패키징하고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I가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주를 여러분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시더라도요, 후공정 패키징이나 DDR5 쪽은 여전히 AI의 성장으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물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같이 성장을 하겠지만 특히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좀 주가 탄력이 좋겠죠. 그죠? 어쨌든 요런 쪽 반도체주는 당분간 요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뭐 5만 원까지 한번 넘어섰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요, 전기차보다는 저는 반도체가 좀 폭발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미 반도체는 한 7, 8만 원까지도 나중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지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반도체를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차라리 저는 전기차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폭발력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실적이 잡히고 있는 것 중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DDR5도 아마 추가적으로, 물론 지금은 대덕전자나 심택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좀 눌려 있지만 심택과 대덕전자 같은 경우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후공정 패키지 쪽에 한미 반도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7, 8만 원 보지만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게 너무 불안하신 분은 반도체 쪽을 굳이 매매를 하신다면 DDR5 쪽이 차라리 좀 안정성이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만간요, 시장은 강한 상승 파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요. 자, 울퉁불퉁 장세가 제가 1주 내지 2주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울퉁불퉁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경우에는 신규 매수자는요, 저점에서 강력 분할 매수해서 물량을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뭐, 전기차주도 괜찮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전기차 관련주가 가장 좋고요. 그죠? 1순위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도 DDR5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 후공정 패키징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의료기기, 임의용, 뭐 자동차 여전히 기존 주도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수주는 당분간 좀 고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